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주택 건설 실적 계획 및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역삼동, 동대문구 전농동과 분당구 서현동에 대한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건설이 현재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안 좋다 보니 실적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공 물량도 없고 인허가는 받았어도 착공을 못하는 물량도 많고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계속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는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관련된 내용에 또 경기 활성화 대책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3월이죠.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건설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해 건설 경기 회복에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요. 또 최근에는 금융위가 이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과 금융회사 그리고 건설사가 모두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계획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주택 건설 실적이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현재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고요. 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건설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인허가와 착공, 준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착공이 되면 당연히 준공이 생길 테고요. 쭉 보시게 전국적으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멀리 보지 말고 현재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작년도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허가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54만 가구, 52만 가구, 42만 가구 정도 되는데 물론 23년도에 좀 많이 줄었죠. 거기에 그럼 기존에 그 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이제 인허가 받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준공이 됐거나 착공이 된 물량들이 있었을 텐데 현재 착공과 준공을 보게 되면 준공 물량은 43만 가구 2021년도에 그다음에 현재 22년도에 41만 가구 그 다음에 43만 가구가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물량,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1, 2만 가구 차이밖에 안 나고요. 거의 비슷하다. 이거 전국적인 지표입니다. 거기에 현재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착공 물량이 현재 58만 가구 정도를 착공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근데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는 그게 거의 38만 가구, 한 20만 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는 받아놨는데 착공을 안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물건이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준공 기간도 그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서 24만 가구가 됐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현재 장기적으로 5, 6년을 내다보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현재 지켜봐야 될 텐데 그렇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집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날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물량 자체는 줄어드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물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경제적인 지표 이런 건 또 별도로 보더라도 당연히 물량 공급만 보더라도 실제로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집값은 향후에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착공 물량이 현재 21년도에 30만 가구였는데 22년도에는 18만 6천 가구,
그다음에 작년에는 더 줄어서 12만 가구, 수도권 지역에도 그만큼 물량이 확 줄은 거고요. 또 비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은 물량 자체가 워낙 없지만 착공 물량이 현재 실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21년도에 8만 3천 가구였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인허가 물량 자체도 줄었습니다. 4만 3천 가구, 그다음에 3만 9천 가구. 작년에는 3만 9천 가구 정도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공 물량은 실제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하나 22년도, 23년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적인 지표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지역 말할 거 없이 다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공급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택 공급 계획을 보게 되면 정비 사업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또 공공택지가 있겠죠.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 딱 나눴을 때 향후 2027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물량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계획 잡은 대로 올해만 정비 사업 지구가 한 12곳 정도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도권, 서울 합쳐서 12곳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향후에는 정비 사업도 조금씩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공공택지도 마찬가지로 좀 늘어난 건 사실이죠. 현재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 봤을 때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물량으로 보게 되면 한 3만 가구 정도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현재 물량이 딸려서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좀 전에 보였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건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공택지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울, 비수도권, 기타 사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3만 가구씩 늘어나고요. 이거는 만 가구가 좀 줄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3만 가구가 늘어났죠.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도 물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물량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적, 공급 계획을 잡아놓고 실적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또 따질 수 있죠. 실제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현재 42만 가구였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47만 가구였습니다. 그러면 5만 가구 정도가 줄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계획은 26만 가구였는데 20만 가구만 공급이 된 거고요. 거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계획은 현재 21만 가구였는데 22만 5천 가구, 15,000 가구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7.2%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8만 가구를 잡았는데 현재 실적은 3만 9천 가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8.3%밖에 현재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단 금리도 작용을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공급 자체가 이렇게 딸리게 되면 당연히 물량 공급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지연이 된 이유가 뭐냐? 금리 인상과 건설 공사비 증가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설 공사비가 전년 다르고 또 6개월 전 다르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과 연결돼서 대출받아서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턱대고 단가를 높이자니 분양성이 떨어질 테고 당연히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수요가 감소가 된 부분도 있죠.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기준에서 내가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한 2, 3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더 벌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 지연 사태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를 3월 달에 하긴 했으나 그것들이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금융 관련 어떤 비용 자체를 좀 줄여줌으로써 그런데 시행할 수 있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신탁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 어떤 그런 부지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연 원인도 있을 테고요. 주택시장 침체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시장에 빠르게 뛰어들지 못하는 시공사, 또 시행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공기 증가로 인한 지연 원인. 공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공사비를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또 현재같이 분양성도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걸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가는 받아놨으나 착공을 좀 늦춰서 하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을 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예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업기간 뭐 어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조합 전문성 보완을 또 어떤 참여 주체를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조정을 해서 당연히 사업기간 단축을 유도해야 되고 주택 공급의 기반 개선을 또 할 필요가 있겠죠. 중소라든가 중견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좀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공급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 중장기 뭐 이렇게 봤을 때도 공공분야 공사비 갈등 조정, 이라든가 신탁 방식의 주민 의견, 그다음에 중장기는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해서 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해소한다.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라든가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서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 맛이 있어야 개발을 서두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설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표준 건축비 약 1.4배 수준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현재 80% 책정을 하겠다. 보통 이제 표준 건축비가 있고 기본형 건축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든 건설사들이 당연히 보통 실제적으로 20% 정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20% 정도 되는 물량은 현재 공공이 인수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인수하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조합원의 분양가 상승, 이거를 또 현재 부추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본형 건축비 약 80%까지 높였다. 약 1.4배. 결론적으로는 종전에는 한 113만 원 정도 평당가를 따졌다면 지금 한 206만 원 정도 책정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사 입장에서도 거기서 손실나는 부분을 현재 조합원이나 분양가를 상승을 유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선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조합원이 600명 정도 있는 1000세대 정도 아파트 세대수가 있다면 여기에 의무 임대주택 공급수가 150세대, 약 15% 정도 잡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150세대에 대한 인수 제한가가 40%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조합원의 분담금이 70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도 얼른 서두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빠르게 또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테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낮춰줌으로써 표준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괴리를 좀 줄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구나 재개발 사업지구가 현재 진행될 예정인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나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건설 투자 보강 및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으면서 그럼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을 세미나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양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은 뭐 이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근본적인 방안은 뭐냐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과 경제 상황, 국제 경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 현재 국내 경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금리가 또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발휘 되려면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원하신다면 연락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026071-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입니다. 공급 면적 약 130제곱미터의 일지형 상가이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자, 양재동은 직장인의 유동인구가 참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지적도를 좀 살펴보면요. 양지역 역세권 일부만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가 수요가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양지역이고요. 양지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되는 현재 환승센터가 있는 환승역이 있는 지역이죠. W 역세권이고요. 향후에는 GTX 신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제 탄력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초 IC와 현재 반포 IC, 좀 밑으로 양재 IC까지 있는데 양재 IC 주변은 서초 오면 RNC 단지가 이미 조성되고 있고요. 서초 IC 주변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상복합 뭐 이런 주거지 또 현재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40초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대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주변 개발이 앞으로도 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실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역삼동의 고가 아파트라든가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양재역 세권 주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실제적인 전철역과 둘러싸인 지역이죠. 또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도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 지역 노선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죠. 거기에는 또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신동아만 또 남아있기 때문에 신동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주변이 또 한번 들썩거릴 겁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통해서 물론 삼성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롯데는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롯데가 또 들어와서 이 주변이 유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업무지역, 그러니까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들, 뭐 벤처기업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죠. 외부의 유입인구들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상권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거 뭐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고요. 권역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양재 IC부터 현재 한남 IC 구간, 현재 서초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 구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초 IC부터 반포 IC까지가 현재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 공원, 우면선과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연구개발시설과 주거 및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진 서초 IC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건상 앞으로 또 개발될 수 있는 현재 기본적인 자금 확보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주변 부동산은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현재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의정부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연결된 군포의 금정까지 1차 노선 위아래로 이제 연장선이 또 발표가 되고 있고요. 보게 되면 삼성과 양재 같은 경우도 실제 삼성역 다음역이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광역 환승센터가 생기고 그 주변에는 실제로 생활 편의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상가라든가 영화관, 카페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질 테고요. 생활형 SOC 사업이 연결되는 서초구청 이 또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그 주변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됐죠. 그래서 붉은색 라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양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실제적인 메인이고요. 거기에는 서초구청 복합 도시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위아래로 또 현재 실제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양재 IC 주변에는 현재 일자리가 한 15,000개 정도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감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 우면 RNC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체육세권이 이제 50초 정도 거리고요. 임대 수요는 당연히 많이 발생할 테고요. 개발 호재는 희소성 높은 우선 입지에 임대료가 높고 거기에 자영 또는 임대료 활용 가능하게 하는 28평 정도 되는 대형 상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까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금을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소요되는 28평 정도 되는 출입구가 3개 된 1층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상가 만나봤습니다. 양재역은 경기에서 서울 남부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수많은 광역 고속버스가 오가는 곳이고요. 유동인구가 풍부한 만큼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로 다양합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테헤란로가 중심에 있죠. 강남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한 곳입니다. 이 지역도 만나볼게요. 네, 테헤란로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강남대로 주변은 실제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미 개통이 돼서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된 걸 아실 수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라인의 테헤란로 끝자락에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또 개발이 되고 기본적인 기반 공사를 하고 있고요. GTX A노선은 이미 개통이 됐죠. 거기 국제로 복합지구가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철 라인을 따라서 그만큼 개발 효과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보실 수 있고요.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강남역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고 유동인구 비율이 항상 들어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인구 비율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교통체증이 항상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야말로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법인체들이 또 많이 들어올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같은 경우는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미혼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서 그렇게 소형 오피스텔들 1.5룸 이런 것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주차 공간 깨끗하고 뭐 공간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집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도 철저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여성 직장인들을 자극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권 개발 방향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역과 이제 역삼역까지 라인이 이제 테헤란로인데 이게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확대가 되죠.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중심에는 글로벌 비즈센터에 있는 현대자동차 GBC 센터가 있을 테고 잠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그러면서 잠실역까지 같이 연동될 테고요. 서초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 정보사 부지가 개발되면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활성화되면서 인터체인지 주변이 또 같이 연결된 사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이라든가 코롱, 라이언비싱 부지가 있는 현재 이 강남역 일대 이 주변이 토지가 또 개발이 되면서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더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 같은 경우도 벤처산업벨트라든가 신사 노년부터 연결되어 있는 강남대로 축에 현재 상업, 의료, 관광벨트 거기 영동대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류관광 그다음 현재 양재부터 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별로해서 그 주변이 특성화되는데 당연히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가장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당연히 다섯 개 권으로 나누어서 상층부가 개발이 되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포함됐죠. 탄천도 정비 사업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돼서 A 노선, C 노선부터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해서 각 층마다 연결되어 있는 환승센터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인구 유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유입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몇 년 전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청 부지까지 있는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부터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기대 이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 또 높은 수익률, 또 토지 가격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죠.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전세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을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 2천만 원, 월 110에서 140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대로와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도권 주요 도시나 이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니까요. 강남구 역삼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일부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들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집값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족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시장의 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집값이 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지역 정보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나는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좀 괜찮은 지역을 어디를 봐야 될지 한번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지 김원준 전무이사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저는 임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직접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 청량역 일대가 고층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서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전농동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만나볼게요. 네,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일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예전에는 뭐 MT를 가고 그럴 때는 한 번씩 갔었던 그런 철도 노선이 잘 깔려 있는 지역으로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회사들 부족하고 노후된 지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죠. 63빌딩 높이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8개, 9개 동들이 쭉 늘어서 있으면서 그 주변 일대에 계속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63빌딩 같은 건물들이 이 주변 일대에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섰고 정부에서도 이 지역 동북권역의 중심지로서 계속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주변 지역들 다양한 업무 시설들 역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만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럼 청량리역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청량리역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 전농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은 재개발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청량리역입니다.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는데 자,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이 청량리역 일대, 수많은 개발 사업들과 재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량리역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지로서 이미 확정이 되었고 개발을 쭉 이어나갈 그러할 곳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노후 지역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곳들 앞으로 개발이 진행
진행될 예정이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 이쪽 로타리 쪽으로 해서 이 일대 자 8구역입니다. 8, 9.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곳이 이곳 10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10구역은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지만 자 급격하게 반대를 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사실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그때 당시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가격으로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 그리고 주변 일대의 다양한 재개발 아파트들 가격대가 높은 것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아 이제는 재개발을 해도 되겠다라는 재개발 타이밍이 도래를 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 사업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주변 일대 아직까지도 노후된 시장들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첨가물시장, 경동시장 같은 노후된 시장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바로 업무 시설들 역시 꾸준하게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큰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립대가 바로 이곳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안정적인 수요자들이 학생들, 그리고 학교 임직원들, 그리고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을 출퇴근하는 그러한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이야기하는데 노후도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자 바로 10구역, 왼쪽에는 9구역 쪽 잘 사업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구역. 자, 이 세 구역 일대가 자 크게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서울시립대 앞쪽으로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로 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노후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들인데 신축 자체도 뭐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고요. 자, 주변 일대 파란색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사업 추진하기에는 괜찮은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청량리역 일대에 수많은 노선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 강북 횡단선 들어올 예정이고요. 면목선, 그리고 KTX 강릉선, KTX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GTX B노선, C노선, 그리고 SRT. 자, 예정인 게 총 5개.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것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정말 많은 노선들 앞으로 이 청량리역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역만큼 앞으로 이곳 더욱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주변 일대의 직장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향후 미래의 집값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목난곡 목돈 우이 신설선 자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 우리가 본 거는 면목선. 바로 앞에 서울시립대 역으로 해서 아마 출입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청량리역 그 다음 서울시립대역 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자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재정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까 기대 계속적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2개 노선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자, GTX 2개 노선 들어오는 것이 청량리, 삼선, 서울. GTX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하나만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크다라기보다는 다양한 노선들이 겹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일부 개통한 곳들이 있지만 일부 개통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지역,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이 주변은 저는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주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현재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재개발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건축행위 제한은 여전히 걸려 있는데요. 일반 빌라라든가 조그만 건물들 신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후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었던 곳이지만 최근에 풀렸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거래량들 상당히 활발하게 늘어났고요. 팔고 나가실 분들 잘 팔고 나가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혐오시설 및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 대단지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량리 4구역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노후된 지역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다라면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죠. 재개발을 통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학생들의 수준 역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환경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높이 초고층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곳 청량리역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자, 앞으로 이곳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갈지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19역의 모습입니다. 1층 또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 노후주택들, 소방차 진입 자체가 힘든 그런 낙후된 도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곳들을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19역. 자, 이게 기존에 있었던 19역의 라인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모습들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되어 나가려고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면적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19역 재추진 중인 재개발 지역입니다. 제2의 용산으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많은 개발 사업들. 자, 서울 내 많은 철도들과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 개발 호재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혐오시설이나 노후시설들이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서울 시립대 및 청량리 주변 일대 회사의 임직원, 직원분들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매매 가격 4억 5천에서 약 4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농동 같은 경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서 이제 취득세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개선을 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 지금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서울 시립대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니까 인차 수요 든든하게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 미래에 자 5년 뒤, 7년 뒤에 과연 이곳이 어떠한 식으로 얼마만큼의 큰 대단지로 바뀌어 나갈지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일단 지하철 노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전농동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노선은 지금 청량리역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지나고 있고요. 또 KTX와 ITX가 지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호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면목선, 강북횡단선, GTX B노선, C노선 그리고 SRT까지 정말 강북 지역 교통의 메카가 된 지금도 이미 메카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의 좀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이 근처의 전농동과 답심리동에 이 재개발 이후 대단지들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볼 지역들 이곳도 노후된 마찬가지로 현재 노후된 다세대와 빌라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김원준 전무이사님의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4년 대세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방향 짚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신논현역 3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사님 세미나에 참석하면 좀 어떤 내용들, 어떤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 수많은 지역들이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등 다양한 개발 계획지로 잡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수많은 곳들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팁을 드린다면 지금의 모습보다도 향후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세미나에서는 어떠한 지역들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사업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나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지 내 상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좀 많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입니다. 전용 면적 약 9.3제곱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고요. 시세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곳은 단지 내 상가인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입주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자타공인 분당구의 최고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제가 예전부터 이 분당 지역을 좀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노후도도 상당히 이제는 높아져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이 지역들 개발할 것이 좀 예상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난번 대선 당시에 수많은 후보들이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앞으로 향후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잘 받쳐주고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활발한 바로 이 분당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타자로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지역은 이 분당 정자동이라는 지역이었었습니다.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들어섰고요. 이 주변 일대에 바로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는 정자역이었었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실제로 집값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곳은 이 분당 서현동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주변 일대에 통합 재건축으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지역인 만큼 가장 빠른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아볼 지역, 바로 이 분당 서현동, 같은 서현동 지역이지만 시범단지 뒤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큰 도로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경부고속도로까지 쭉 연결이 되는 서현로라는 지역인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 바로 앞으로 이 지역 일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라면 향후 인구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는 이 지역 절대로 커버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계획 도시를 잡고 현재 대량으로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망의 인프라를 먼저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쭉 지나가는 바로 성남대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현로를 따라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규모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지하철 연장 노선 또는 지하화 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렸었던 이 분당 서현동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집값 상승률이 1위였었다라고 합니다. 일자리 증가가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판교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곳 분당들을 찾다 보니 아마 이렇게 집값 상승률도 높았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작년에 통과를 하고요. 지금 아마 오늘이나 이번 주 중으로 해서 바로 선도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단지 자, 올해 지금 이번 주 정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특별법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500에서 500% 그리고 30층 이상도 가능한 개발지로서 자, 그리고 공공기여율 70%는 차등 적용을 하고 이주 개발 시에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르면 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주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2030년에도 완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는데 약 2032년 정도 생각을 하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들 여러 곳들이 있죠.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 중에서 집값 가장 잘 받쳐주고요. 소득 수준 높으면서 향후 재건축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모여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잘 받쳐주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헬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향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3년 입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2032년 정도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 공급에 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빠른 개발들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단지 내 상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제 아파트는 분당 서현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노후된 상가입니다. 자, 아파트와 같이 나이를 먹고 아파트에 있는 그 땅을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상가라는 점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향후 입주권으로 받아가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특히나 사업성이 좋은 곳들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더 빠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조합과 바로 이 상가 조합원들이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많은 재건축 사업들, 특히 강남, 반포 일대에서 일어나는 재건축과 송파, 잠실 일대에 일어나는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입주권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담금이야 분양이 더 많이 내겠지만 향후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어떻게 해본다라면 아파트 조합원들보다도 더 나은 수익을 걷어가시는 게 이런 단지 내 상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일기 신도시이다 보니까 자, 이곳 같은 경우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크게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이 부딪힐 확률이 좀 현저히 낮다라는 점. 자, 그리고 정관에서의 상가와 아파트의 산정 비율이 중요한데 분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정관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고요. 자, 임대 및 대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투자 패턴에 따른 투자 매물 선정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당이면서 분당 중심 지역으로 이 풍부한 인프라 누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당한 중심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자, 그리고 특별법 혜택을 받을 경우 더욱더 높아지는 분당의 토지의 가치, 땅 한 평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가이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서 보다 효율 높은 투자가 가능하다. 자, 세무적으로, 세법적으로 상당히 큰 이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1억 정도만 증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자, 증여세 내고 그렇게까지 큰 부담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 합법적으로 자산 증식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판은 깔아줬습니다. 자, 이 판에서 놀지 못한다라면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만큼 이곳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금액대가 좀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렴합니다. 자, 가격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시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불가능합니다. 자, 월세 대출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데 지금 월세는 약 15에서 17만 원 정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가 돼서 사업을 잘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꾸준한 월세 받으시면서 향후 미래에 바로 입주권까지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구 서현동 단지 내 상가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적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번 출구, 5번 출구 쪽을 보시면 이 AK 플라자 쪽에 중심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분당 재생병원이나 소방서, 세무서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의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인 만큼 노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만 봐도 오래된 아파트들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대단지 아파트를 변신이 기대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